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스프링 세 번째 시간 DI 디펜던시 인젝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DI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DI 스프링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스프링을 이용한 객체 생성과 조립, 그 다음에 스프링 설정 파일의 이해, 기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잘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 앞서갖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중에 DI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어요. 그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연속해서 오늘 강의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 우리가 어떤 A라는 객체가 있는데 이 A라는 객체는 혼자서 어플리케이션, 혼자서 일을 못하고 B라는 객체에 의존해서 B라는 객체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C라는 객체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방법에 있었고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방법은 A라는 객체 내부적으로 B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요. 뭐를 이용해서?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죠?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B라는 객체를 생성하고 C도 마찬가지죠.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A라는 객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B라는 객체, C라는 객체를 외부에서 만듭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요. 누군가가 있겠죠. 누군가가 B라는 객체와 C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A라는 객체 안에다가 넣어주는 방법은 세터 또는 생성자, 컨스트럭터, 생성자를 넣어줄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둘 다 의존하는 거죠. 둘 다 디펜던시 객체를 갖고 있는 건데 스프링은 어느 방법? 이 방법을, 요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스프링이 어떻게 외부에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넣어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을 이용한 객체 생성과 조립. 여러분이 스프링을 하다 보면 스프링 관련 서적이나 뭐 자료나 아니면 제 강의 중에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스프링은 생성을 해요. 뭘 생성해요? 객체를. 그냥 객체를 어떻게 해요? 조립을 해요. 그죠? 생성과 조립 무수히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요게 스프링의 스프링 리콜 생성과 조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제는 스프링의 특징이 적용되지 않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죠? 그냥 메인 클래스에다가 직접 칼큘레이션이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해요. new 연산자 이용해서. 그 다음에 그곳에다가 세터, 게터, 그 퍼스트 넘하고 세컨드 넘 해갖고 주입해갖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메소드들 하나씩 실행해서 호출해서 사용을 했죠. 스프링의 특징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의 특징이 적용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스프링과 좀 더 친근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스프링이 적용되지 않은 프로젝트예요. 지난 시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my calculation 한거 만들어 갖고 my calculation 세터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세터에다가 그 다음에 calculation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calculation이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세터 이용해서 숫자 넣어주고 add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이렇게 해줬고요. 자, 스프링이 적용된 프로젝트는 메인 메소드에서 직접 생성하지 않죠. 뭔가 여기 처음 보는 약간 좀 생성게 있을 텐데 XML 파일을 이용합니다. XML 파일에다가 XML 파일을 로케이션 여기 있네요. 이용을 해서 이거를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컨텍스트 얻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빼와서 클래스를 빼와서 그곳에 있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이런 방법이 스프링이 적용된 그 프로젝트입니다. 자, 요거 그럼 한번 그냥 먼저 코드 한번 보면서 여러분이 설명을 리뷰를 하고 리뷰를 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금방. 자, 3-1과 3-1-2 프로젝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해갖고요. 3 스프링 3 예.
먼저 스프링 그 특징이 적용되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것을 열어보니까 먼저 메인 클래스 열어볼까요? 메인 클래스에서 마이 캘큘레이터 생성을 하고 있는데 생성했고, 자, 마이 캘큘레이터 한번 열어볼까요? 자, 마이 캘큘레이터 열어보니까 마이 캘큘레이터는 필드로 캘큘레이터, 그 다음에 퍼스트 넘, 세컨드 넘, 그 다음에 애드 빼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직접 처리하지 않고 캘큘레이터라는 거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캘큘레이터는 밑에 세터가 있고요. 퍼스트 넘하고 세컨드 넘 다 필드에 대한 거 다 세터 있고요. 자, 그러면 캘큘레이터 넘기죠. 얘도. 그럼 캘큘레이터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캘큘레이터는 에디션 빼기 다 있는데 여기서 인자 2개 받고 있죠. 2개 받아서 뭐 그냥 화면에 그냥 콘솔에 그냥 뿌려주는 것 뿐이네요. 그죠? 별거 없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클래스 구조가 메인 클래스에서는 마이 캘큘레이터라는 거를 생성을 해요. 직접 생성하죠. 외부에서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직접 생성하는 거예요. 그다지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왜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 않냐면 여기가 마이 캘큘레이터가 만약에 내 거 쓴 게 아니라 만약에 뭐 내 친구 거 쓸 거예요. 친구 계산기를 쓸 거예요. 그럼 바꿔야 되겠죠. 그럼 코드를 직접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데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좀 하시다 보면 인터페이스라는 걸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외부에서 하는 게 좋다는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일단은 별로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일단 스프링이 적용되지 않은 방법의 예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이 캘큘레이터 직접 생성을 하고 거기다가 세터를 넣어줍니다. 마이 캘큘레이터는 계산하는 능력이 없어요. 계산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기능을 하는 메소드가 없습니다. 없어서 캘큘레이터 여기다가 캘큘레이터다가 캘큘레이터 실제로 계산을 하는 녀석 객체 캘큘레이터 객체를 넣어줍니다. 어떻게 넣어줘요? 세터에다 넣어주는 거죠. 세터 여기 세터에다가 세터 넣어줘서 필드에다가 대입을 했고요. 퍼스트 넘, 세컨드 넘도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이것도 주입이에요. 주입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마이 캘큘레이터에다가 캘큘레이터를 즉 마이 캘큘레이터는 캘큘레이터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메인 클래스는 마이 캘큘레이터에 의존하고 있다가 의존 관계가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직접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계산을 해주는 객체가 필요해서 그것을 세터를 이용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를 세터에다가 다 넣어주고 각 메소드들 호출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요게 스프링 특징이 적용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특징이 적용된 거 한번 볼게요. 익스포트가 아니라 임포트죠. 임포트 해서 됐고요. 자, 빌드를 좀 처음에 하고 됐죠. 자, 메인 클래스도 볼게요. 메인 클래스 보니까 위쪽에 주석 달아놓은 게 이게 저 먼저 알아봤던 거, 방금 전에 알아봤던 거, 그 스프링 특징이 적용되지 않은 코드고요. 자, 밑에 보면 달라요. 그죠? 다른데 스트링 값으로 로케이션 컨피그 뭔가 설정 위치를 정해놨어요. 클래스 패스에 어플리케이션 ctx xml이라는 걸 정해놓고요. 이것을 제너릭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컨텍스트로부터 getBin을 얻어와요. 그래서 마이 캘큘레이터 타입은 이거 마이 캘큘레이터 타입이라는 거에서 마이 캘큘레이터 얻어와서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얻고 거기서 이제 호출하는 거죠. 자, 마이 캘큘레이터 볼까요? 마이 캘큘레이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자, 보니까 뭐 똑같네요. 아까 그거랑 그죠? 그 다음에 캘큘레이터 똑같겠죠 그러면. 얘도 똑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하네요. 여기가 그죠? 자, 첫 번째 아까 스프링이 적용되지 않은 방법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하고 요번 처음에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메인 클래스라는 거가 마이 캘큘레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첫 번째 방식 스프링이 적용되지 않은 방법에서는 직접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마이 캘큘레이터를 생성할 때 직접 생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get 얻어와요. 그죠? 즉 외부에서 아직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부분인데 외부에서 만들어져 갖고 이쪽에 주입을 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스프링이 적용된 스프링의 DI 방식이 적용된
그 개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건 닫을게요. 요거는 뭐 굳이 뭐 살펴볼 필요 없겠죠. 자, 보면 클래스 패스에 어플리케이션 ctx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플리케이션 ctx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XML 파일인데, 자, 이걸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일단 코드를 보고 일단 장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하나씩 세부적인 걸 살펴볼게요. 지금은 커다란 로직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만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 자바 이게 빈이라는 게 있어요. 빈이 뭐냐면 객체 하나하나를 우리가 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ML에다가 설정을 하나씩 해놓는 겁니다. 자, 객체 빈을 하나 만드는데 이 빈의 id 값, 유니크한 값입니다. 고유 얘에 대한 명찰이죠, 명찰. 그래서 유니크한 값으로 얘는 칼큘레이터입니다. 자, 빈은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객체는 칼큘레이터예요. 그리고 이 칼큘레이터라는 빈은 객체는 실제로 어떤 클래스냐면 com.java-ex 칼큘레이터입니다. 얘가 뭐예요? 우리가 만든 이거죠. com.java-ex 패키지 안에 있는 칼큘레이터 이 녀석이죠. 그죠? 직접 이렇게 생성할 걸 갖다가 어디 있죠? 칼큘레이터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드에서 직접 생성을 해서 마이칼큘레이터 세터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XML에서 이렇게 생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바 코드 내에서 new 칼큘레이터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생성을 XML 코드로 빈이라는 거에 태그 빈 태그를 이용해서 XML 문서에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빈을 또 만들어요. 빈을 또 만드는데 요번에 빈의 아이디는 myCalculator 유니크한 명찰값, 그죠? 명찰이죠. 유니크한 값은 myCalculator라고 정해놓고 얘는 클래스가 뭐래요? com.java-ex.myCalculator 이 녀석이죠. 그죠? 자, 얘를 나타냅니다. 근데 얘는 프로퍼티의 calculator, 이 프로퍼티가 뭐냐면 myCalculator를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얘가 갖고 있는 필드가 있죠. 필드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퍼블릭이 생략된 거죠. 지금 퍼블릭이나 뭐 프라이빗도 되고요. 어쨌든 필드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을 때 calculator 필드가 얘입니다. 이름은 똑같이 맞춰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first num, second num, 프로퍼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프로퍼티 calculator, 얘는 레퍼런스 빈 어떤 객체를 참조하고 있냐면 칼큘레이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칼큘레이터 타입이 칼큘레이터죠. 되시겠죠? 자, 그래서 프로퍼티 이름 칼큘레이터고 걔는 어떤 타입의 객체를 생성하고 있냐면 칼큘레이터 얘죠, 얘. 저 위에서 만들어 놓은 거 칼큘레이터 이 객체를 레퍼런스 참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퍼스넘입니다. 퍼스넘 얘죠, 필드. 좀 가까이 놓을까요? 네. 그래서 얘는 밸류 값 기본 자료형이죠. 그래서 기본 자료형 10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바로 닫아도 됩니다. 이 위에 거는 래퍼라는 거, 이 래퍼도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 거니까 지금은 그게 유심히 안 보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렇게 상관은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씩 다 해놓고 갈게요. 자, 그래서 퍼스트 넘은 10입니다. 그 다음에 세컨드 넘은 2입니다. 그죠? 여기 2. 주입을 어디서 해줘요? 퍼스트 넘에 대한 주입은 10이라고 XML에서 해준 거고요. 세컨드 넘에는 2라고 해준 겁니다. 그리고 뭐 마이칼큘레이터에다가 칼큘레이터라는 필드에다가는 칼큘레이터라는 거 위에서 만든 객체를 주입을 직접 줬습니다. 즉 자바 코드 여기서 이 많은 내용, 여기에 있는 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XML에서 우리가 해준 겁니다. 그럼 자, 객체가 2개 생성된 거죠. 칼큘레이터라는 객체, 그 다음에 마이칼큘레이터라는 객체를 2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디 메인 클래스 사용하는 데서
가져온 겁니다. 로케이션을 갖고 이제 로케이션 갖고 이 XML을 갖고 막 컴피그 파싱을 해요. 파싱을 해서 컨텍스트 얘를 전부 다 이 프로젝트를 담고 있는 전부 다 컨텍스트를 구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에서 get 빈이 두 개가 있죠. 지금 빈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빈 얻어올 때 첫 번째 인적 값은 뭐냐면 빈의 ID 유니크한 값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myCalculator. 자, myCalculator는 누굴 갖고 있어요? 레퍼런스 빈에 갖고 위쪽에 있는 calculator 갖고 있죠. 그런 myCalculator를 가져옵니다. 타입은 뭐예요? myCalculator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 보면 Abstract Application Context가 있는데 Abstract Application Context는 Generic XML Application Context 위쪽에 상위 쪽에 얘가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타입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빈을 가져올 때 이름 빈의 ID 값을 사용하고 다음에 타입이 어떤 건지 여기 보면 com.java.ex myCalculator 돼 있죠. 그래서 myCalculator 클래스 타입을 우리가 클래스 타입으로 씁니다. 라고 명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요게 객체가 뿅 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위쪽에서는 new 생성, 직접 내가 생성을 했지만 아래쪽에서는 스프링 특징을 이용해서 외부의 XML에서 만들어 온 빈을 객체를 getBin, 갭스로 얻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콘솔 창에 쭉 다 이렇게 뿌려질 수가 있습니다. 10하고 2 내가 여기서 안 줬죠. 위에서는 줬습니다. 10하고 2 하지만 주지 않았죠.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10 플러스 2 10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요. XML에 값을 주고 있었죠. 요게 스프링 DI 디펜던시 의존하고 있는 객체에 DI 인젝션을 해서 이루어지는 특징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더 하기로 하고 다시 장표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프링이 사용되지 않은 방법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만 스프링이 적용된 거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XML에다가 외부에다가 저 클래스 빈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입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 설정 파일을 이제 요 파일 XML 파일을 우리가 스프링 설정 파일 config 스프링 config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 XML은 처음에 만들면 이렇게 빈즈 태그로 시작해서 빈즈 태그로 끝나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사용자가 사용하려는 객체들을 빈 태그로 시작해서 다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객체를 만들어요. 객체를 만드는데 이 객체의 이름은 아이디는 calculator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가 실제로 어딨냐면 요 위치는 요 클래스 이름만 써주면 안 돼요. 풀네임을 다 써줘야 됩니다. 요 클래스가 요 패키지 말고 다른 패키지에 똑같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전한 이름 풀네임을 다 써주도록 합니다. com.java.ex calculator. 그래서 객체가 뿅 하거나 생성됐고요. 빈이 생성됐다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빈, 얘 이름은 myCalculator래요. 그 다음에 클래스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myCalculator. 그리고 myCalculator에는 필드가 3개가 보였어요. 아까 calculator라는 거, 다음에 first num이라는 거, 다음에 second num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자, calculator의 필드에는 레퍼런스 무엇을 참조하고 있대요. 그죠? 빈을 참조하고 있네요. 근데 그 빈이 뭐래요? calculator래요. calculator 어디 있었어요? 위쪽에서 생성된 얘죠. 즉 myCalculator의 calculator 필드는 위쪽에서 생성되고 있는 calculator를 참조하고 가져와서 이 안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property first num에다가는 value 10을 준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second num에다가는 2를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만든 게 다 이렇게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이게 들어갈 수 있냐면 코드상에 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칼큘레이터 한번 열어볼까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칼큘레이터 안에 이제 myCalculator죠. myCalculator 안에 필드가 이렇게 있죠. 필드가 있는데 XML 요걸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필드에다가 지금
레퍼런스 빈을 적용시켜주고 있고 값을 밸류 값을 정해주고 있어요. 이 값들을 이렇게 정해줄 수 있는 게 이 필드 마이 칼큘레이터에 있는 필드에 소스에 뭐가 있어요? 다 세터 함수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터 함수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프링의 특징으로 XML에서 이렇게 빈을 생성해서 만들 때는 반드시 필드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세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컨피그 설정, 스프링 설정 파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왔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 방금 제가 했던 얘기네요. 자, 스프링 설정할 때 이렇게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건 firstNum은 set firstNum 자바 규칙이죠. 자바 규칙. 필드에 있는 맨 앞글자 대문자를 해주고 앞에다 set을 붙인다. 그죠? secondNum인데 필드가 이름이 secondNum인데 얘 set는 어떻게 만들어요? 앞글자 대문자를 해주고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얘가 다시 XML 파일에서 만들 때 name으로 쓸 때는 요 name 아무렇게 쓰면 안 돼요. name을 쓸 때 어떻게 돼요? set을 빼고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꾼다. 그게 뭐예요? 필드 이름이죠. 그렇게 똑같이 규칙을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즉 여기 property name, first name, first num, value 10을 한 거, 요 로직이 무슨 로직이에요? setter 함수, setter 메소드의 로직을 XML로 바꾼 겁니다. 여기 밑에 보이죠? first num은 set first num, second num은 set second num. 되시겠죠? 자, 그래서 스프링 설정 파일 자바 소스 같이 꼭 이렇게 세터 자바 소스의 세터는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어떻게? set을 빼고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서 이름을 정해주는구나. 즉 필드 이름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에 가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필요는 갖고 프로젝트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프로젝트 메이븐 프로젝트 이름은 스프링 프로젝트 EX라고 할까요?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할게요. 자, 여기다가 패키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렉.ex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 메인 메소드 하나 만들겠습니다. 메인 클래스. 자, 얘는 메인 메소드 있어야 되니까 체크해 놓고 메인 메소드 됐고요. 다음에 클래스 my calculator calculate 이건가요? my calculator. 그 다음에 calculator 클래스 아까 있었죠? calculator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my calculator에는 필드가 3개 있었어요. 다 프라이빗으로 할까요? 자, private calculator. 자, private int형 first num private int형 second num.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필드 만든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세터가 다 있어야 되죠. 세터 굳이 다 여기서 그냥 만들어도 되죠. set 자동 완성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set first, set second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필드가 많으면 귀찮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이클립스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우클릭해서 소스에 들어가서 generate getter and setters 세터만 해도 돼요. 그죠? 근데 그냥 이왕 다 하는 거 다 할게요. setter, getter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겠죠? 자, 다음에 뭐가 있었죠? 잠깐 열어볼게요. 빼기. 연산을 직접 해주는 건데 요거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가져올게요. 가져올게요. calculate 했는 거 calculate 와서 자, 지금 알아보는 게 스프링의 전체적인 거 알아본 거지. 지금 우리가 뭐 자바 강의에서 했던 것처럼 덧셈은 뭐 한다, 뺄셈 뭐 한다 이런 거 알아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런 거는 가져와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calculator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 놨고 my calculator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메인에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마이 칼큘레이터를 만들어서 마이 칼큘레이터가 갖고 있는 필드에다가 칼큘레이터 주입을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퍼스넘도 주입해주고 한 다음에 각각의 함수를 만들어 메소드로 호출해주면 그 함수가 각각의 일을 해주는 거죠. 자, add 해주면 갖고 있는 것 중에 add firstNum, secondNum 그래서 firstNum, secondNum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것도 가져올 걸 그랬어요. 했으니까 그냥 할게요. 서브 이렇게 해줄게요. 멀티 그 다음에 div 다음에 요거를 세컨드 넘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서브 스트랙션 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 디비전까지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스프링의 특징 디펜던시 스프링 설정 파일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마이 칼큘레이션는 마이 칼큘레이터에서 이렇게 직접 생성을 하죠. 마이 생성을 해서 쓰는데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지금 XML 파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여기 보면 스프링 빈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있습니다. XML 파일입니다. 그리고 요게 그 안 보이신 분들은 아드에 들어가서 스프링 한번 쳐볼까요? 스프링 치면 여기에 있습니다. 스프링 컨피그레이션 파일 있죠. 요겁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요거를 넥스트 하면 XML 파일 하나가 나오는데 XML 파일 이름은 저는 그냥 이렇게 많이 써요. ctx xml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거의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쓰곤 합니다. 그래서 앞에 어플리케이션 좀 붙여주시면 나중에 가독성은 좀 올라갈 수 있고요. 자, 리소스에다 만들도록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ctx xml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보기 좋게 이쪽에다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뭘 해야 돼요? 빈을 하나씩 만들어야겠죠. 칼큘레이터 만들고 이제 마이 칼큘레이터도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씩 빈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을 만들어 줍니다. 처음에 id가 있어야 돼요. 다음에 클래스도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칼큘레이터 먼저 만들게요. 칼큘레이터 여기다 좀 옮겨 놓고요. 자, 이 칼큘레이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칼큘레이터 이름은 클래스 이름에다가 앞에 소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해줄게요. 다음에 클래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아이고, 잘못됐네요. 네, 클래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얘 풀네임 다 적용은 됐죠. 그래서 패키지 이름 플러스 클래스명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점 그다음에 칼큘레이터 여기까지 풀네임을 다 적어주도록 합니다. 되겠죠. 자, 얘는 필드가 없네요. 끝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종류 태그 바로 붙여주고 얘 없애버리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객체 하나 생성한 거예요. 뭘 이용해서? XML 파일을 이용해서 생성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 칼큘레이터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 칼큘레이터 ban 또 해서 빈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똑같아요. id 있어요. 속성으로 id 값 있어야 되고 클래스 있어야 되고요. 자, id 마이 칼큘레이터 똑같이 갈게요. 이름만 앞에 대문자만 소문자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패키지명을 포함한 플레임 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다음에 프로퍼티가 있어요. 프로퍼티 뭐가 있냐면 여기 오타가 났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프로퍼티에 뭐가 있냐면 칼큘레이터가 있네요. 요거는 이름 똑같이 맞춰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칼큘레이터는 레퍼런스 어떤 빈을 참조하고 있어요? 위쪽에서 만든 빈을 참조하고 있는데 위쪽에서 만든 칼큘레이터를 갖고 있죠.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네, 됐죠. 자, 다음에 프로퍼티 또 뭐가 있냐면 퍼스트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지금 퍼스넘 이런 게 가능한 게 뭐 때문에 가능하다? 세터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얘가 뭘 찾아가요? 세터를 찾아가서 여기에 있는 걸 실행하는 겁니다. 자, 퍼스넘 밸류는 1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해 버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뭐예요? 세컨드넘. 자, 요거 지금 동영상 강의라고 눈으로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꼭 지금 눈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꼭 여러분이 한번 퍼즈 버튼을 눌러가면서 꼭 해보셔야 돼요. 이게 처음 XML을 좀 많이 다뤄보신 분들은 뭐 속성을 이게 들어가 이런 거 감에 와서 바로 할 수 있는데, 처음 개발을 입문하신 분들은 눈으로만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실습을 여러분이 할 때 잘 이해가 안 되거나 못 따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의 손에 익히도록 꼭 연습을 꾸준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이 칼큘레이터하고 이렇게 다 정해줬어요. 칼큘레이터하고 되겠죠. 자,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스프링 설정 파일 좀 이렇게 이쪽으로 밀어놓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쓴 거 이제 생성을 다 했어요. 생성과 조립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쪽에서 내가 써야 되겠죠. 쓰는 방법, 요 XML 파일 불러와서 쓰는 방법 알아봅니다. 자, 먼저 쓰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위치, XML 스프링 설정 컨피그 파일이 있는 거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위치니까 그냥 패스니까 스트링 값으로 만들도록 합니다. 스트링. 그래서 뭘로 할까요? 컨피그라고 할까요? 컨피그 위치니까 로케이션이라고 할게요. 는 자, 클래스 패스의 이름이 어디 있었죠? 이름이 얘죠. 자, 이름이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ctx.xml이죠. 네, 이렇게 그대로 가져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이 XML을 갖다가 이제 파싱을 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 abstract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그 다음에 좀 기니까 간단하게 ctx로 변수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new XML을 파싱을 해주는 클래스 제너릭이라고 있습니다. 제너릭, 그 다음에 XML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 리소스 넣는 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위쪽에 방금 위치 정해줬던 거 config 로케이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XML을 파싱을 해서 컨텍스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컨텍스트를 만들어줬으니까 우리는 뽑아오면 되겠죠. get 어떻게 bin, get bin을 뽑아오는데 타입이 여기 있죠. 자, 이름은 my calculator 가져올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뭘 가져온다? my calculator 가져오고, 그 다음에 타입은 my calculator 클래스 타입이죠. 클래스. 예,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얘가 뭐예요? my calculator죠. my calculator. 예,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가져오고 나서 이제 다 끝난 거나 다름없죠. 이제 객체 생성했죠. 드디어 객체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XML 가지고 그것을 파싱을 해가지고 컨텍스트 없고요. 컨텍스트로부터 get bin을 가져왔고요. my calculator는 칼큘레이터가 이렇게 첨조값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my calculator가 있는 메소드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용을 해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떴네요. 자, 무슨 에러인지 볼게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데네요. 자, 그러면 어디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지 볼게요. 여기 오타죠. 자, 이 파일 만들 때 어플리케이션 tioni를 붙였네요. 이 파일명을 바꿔도 되고, 이 파일명을 바꿀까요? 파일명 바꿔도 되고, 여기 있는 것 값을 바꿔도 되겠죠. 근데 정확하기 위해서 파일명을 바꿀게요. 그러면 리네임에서 어플리케이션 i가 빠져야 되겠죠. tion 이렇게 되겠죠. 리팩토링 리네임 해줬습니다. 그러면 파일명 어디 갔죠?
어플리케이션 됐고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되겠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되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실행되겠습니다. 개발하다 보면 이런 입셉션, 아까 봤던 입셉션 같은 거 에러가 많이 나겠죠.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뭐 소모즈도 아니고 정확하게 코딩을 나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자꾸 에러 나는 것도 자꾸 보다 보면 금방금방 어떤 에러인지 더 친숙하게 더 금방금방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도 학습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많은 건 아니고 굉장히 작은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봤어요. 정리를 하면 여기 볼까요? 좀 닫고요. 메인 클래스. 우리가 어떤 클래스가 필요해요. 객체가 필요해. 그럴 때 이렇게 new를 이용해서 생성을 할 수 있지만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닌데 하여튼 생성을 할 수 있지만 스프링의 특징 di를 이용해서 XML 파일에다가 객체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객체를 어디다 주입을 해서 조립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죠? 요런 거 특징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손에 익도록 타이핑을 하면서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표로 다시 와서 그러면 이건가요? 네. 요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리뷰를 꼭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